월드컵 8강 대진표 우루과이 vs 프랑스부터 시작. 브라질 우승 확률 30%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 대진표는 우루과이 vs 프랑스, 브라질 vs 벨기에, 러시아 vs 크로아티아, 스웨덴 vs 잉글랜드다. 유럽 6팀과 남미 2팀이 8강에 진출했다. 피파 랭킹을 보면 우루과이 14위, 프랑스 7위, 브라질 2위, 벨기에 3위, 러시아 72위, 크로아티아 20위, 스웨덴 24위, 잉글랜드 12위다. 8강 첫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와 프랑스다. 두 국가의 경기는 오는 6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에 시작된다. 이어 7일 오전 3시에는 브라질과 벨기에가, 7일 오후 11시에는 스웨덴과 잉글랜드가, 8일 오전 3시에는 러시아와 크로아티아가 맞붙는다. 한편 스포츠 방송 ESPN은 4일 알고리즘 사커 파워 인덱스를 통해 브라질의 우승 확률이 30%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와 잉글랜드가 각각 15%다. 하와이까지 가서 조용하게 손발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그곳에 냉면집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해병대 업무 속에 미 해병대가 컨테이너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옆에 한글로 적힌 평양냉면집 간판이 눈에 띕니다. 하와이의 시가지 전투장인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침투 훈련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매년 한국에서 실시했던 해병대 연합훈련 K맵을 취소했습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 결국 한미 해병대는 한국이 아닌 7,0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 조용히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병대뿐 아니라 해군도 하와이에서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임팩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스함을 비롯해 잠수함, P3C 해상 초계기 등이 참가했는데 별도 홍보 없이 쥐죽은 듯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때문입니다.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배치되는 구태의연한 대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남조선의 군부 세력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해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 훈련이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한반도가 아닌 이역만리에서 연합훈련을 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며칠 뒤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에 맞춰서 새로운 비핵화 개념을 내놨습니다. CVID. 그러니까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했던 기존의 CVID가 아니라 FFVD. 그러니까 검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새 용어죠. 또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얼마 전에 거론했던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내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이거 어떻게 이루겠다는 걸까요? 워싱턴에서 박정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최고위층과의 평양회담은 36시간가량으로 잡혔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에 초점을 맞춘 FFVD라는 새 비핵화 개념을 내놨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북한이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시설 목록을 미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이 무기들을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폐기할지 시간표를 내놔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n terms of a timeline, I know some individuals have given timelines. We're not going to provide a timeline for that.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거론한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결국 이번 방북에선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먼저 해결한 뒤 비핵화 후속 조치는 추가 협상에서 논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분적 성과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본질인 완전한 비핵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의도를 의심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송인배 대통령 정무비서관의 작년 3월 행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기록 때문입니다. 그는 노무현, 문재인 두 전현직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친노 친문의 핵심이죠. 윤주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송인배 대통령 정무비서관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개시켜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송 비서관이 야인 시절이던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드루킹 김 씨와 4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김 씨로부터 받은 간담회 참석 사례금 200만 원도 대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허익범 특검팀은 두 사람이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와 송 비서관이 지난해 3월에만 3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지난해 3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일정 담당 비서였던 송 비서관이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연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당은 아닙니다. 송 비서관은 채널A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느라 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자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또 당사자들은 코믹하다거나 불쾌하다고 반응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는 모두 36명입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이회창 전 총재, 이문열 작가, 전원책 변호사, 이국종 교수 등 각계각층 인사가 망라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논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자 당사자들은 황당하고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그건 코믹한 거지. 불쾌하는 상황이 아니죠. 이회창 전 총재 측도 이전 총재가 불편해했다며 한국당에 연락해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아이디어 차원의 명단이 계속 흘러나오자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말이면은 다 그냥 떠들어도 되는 겁니까? 자해, 모욕하는 수준까지 정말 이르렀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미 비대위원장을 낙점하고도 흥행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들러리 세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 위원들의 여전한 계파 싸움 속에 비대위원장 영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친문 정치인들이 만든 부엉이 모임이 알려졌죠. 계파주의를 주장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 당권 주자들은 은근히 나도 부엉이라고 회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내 갈등으로 연결되고 우리처럼 이렇게 위험해지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집권당의 핵심 의원들이 이런 모임에만 관심이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깝고 계파주의 비판에도 스스로 부엉이 모임 회원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권 주자들. 부엉이 모임은 패권이라든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밤에도 있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부엉이로 했던 거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친문 핵심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이번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부엉이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회원이신가요? 부엉이 그거는 현역 의원들만. 네. 저는 이제 그동안 5.13 재선거로 들어와서. 최 의원은 이해찬 의원 출마와 상관없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고 박범계 의원도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친문 후보들 간 교통정리가 안 되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보수단체와 노동계가 이틀째 충돌하고 있습니다.